늦은 밤 불 꺼진 숙소 부엌. 컵을 꺼내려 선반에 팔을 뻗은 장모님. 짧은 치마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제 시선은 도저히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숨이 막혀오던 순간 우린 결국 서로를 향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까지 가까워지게 된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사람이 왜 그날 밤 서로를 향해 멈출 수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무렵 장인어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통영 여행에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숙소 예약까지 맞춰둔 터라 가족 모두 기대하고 있었지만 출발을 앞두고 아이가 열이 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아이 곁을 지켜야 했고 결국 이번 여행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저 셋이 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조수석에 앉으셨고 장인어른은 뒷좌석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 가야 하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가겠습니다. 그래요, 현수 씨. 저도 그게 좋겠네요. 창가에 앉은 장모님은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긴 머리칼을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반팔 블라우스와 짧은 스커트 차림. 세련된 미용실 원장답게 기품이 있으면서도 시선을 끄는 풍만한 몸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에서는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운전 조심해라. 난 잠깐 눈 좀 붙지 마. 그 말씀을 남기고 금세 눈을 감으셨습니다. 앞좌석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휴대폰을 보다가 짧게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 웃음소리가 괜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행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도로 위로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잔잔하게 울리고 장인어른은 뒷좌석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앞좌석에는 저와 장모님,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운전 힘들지 않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으니 편하네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미묘하게 움직이며 허벅지 선이 드러났고 햇살이 피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순간 시선을 돌렸지만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장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현수 씨가 나를 장모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아, 그렇지요.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났으니까요.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장모님도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제가 사위인데 굳이 현수 씨라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현수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장모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수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그럼요. 저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의 생각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아내의 친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몇 해 전 장인어른이 재혼하시며 새로 맞이한 분이셨습니다. 저와의 나이 차이도 10살 남짓에 불과했고 그래서일까요? 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 속에서도 저는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쩐지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여행 오니까
조금은 가족 같아지는 것 같네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에는 은근한 정적이 감돌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두어 시간쯤 달렸을까요? 장모님께서 슬그머니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잠깐 휴게소에 들르면 안 될까? 물도 좀 사고 싶고. 그럼요. 저도 슬슬 목이 마르던 참이었습니다. 차를 휴게소에 세우고 내리니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장모님은 긴 머리를 손끝으로 쓸어 넘기며 주차장을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시선이 저절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장모님인데 제 눈에는 또래에 세련된 여인처럼만 보였습니다. 매점 안에 들어가 음료수를 고르며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현수는 어떤 걸로 할래? 저는 아이스 커피가 좋겠습니다. 장모님은요? 난 그냥 시원한 탄산음료가 괜찮겠네. 장모님은 손수 제 음료까지 챙겨 계산을 마쳤습니다. 자판기 커피와 달리 진하게 뽑힌 아이스 커피가 손에 닿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휴게소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음료를 마시는데 장모님이 소리내 웃으셨습니다. 현수,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나만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네. 아닙니다. 장모님이랑 같이 와서 즐겁습니다. 사실 운전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 내가 면허도 없고 운전대는 잡아본 적도 없어서 장인어른 혼자 힘들어 하실 때마다 늘 미안했거든.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음료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아직 장모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나도 현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장모님이라 부르니까 더 낯설더라. 저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늘 젊어 보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장모님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별말을 다 하네. 그래도 고맙다. 휴게소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아내의 아버지가 다시 맞이한 새 장모님인데 제 시선은 자꾸 그분의 세련된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너머 은은히 드러나는 곡선, 바람에 흔들리는 긴 웨이브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제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행길이 단순히 통영을 다녀오는 것에서 끝날까? 아니면 내 마음에 또 다른 파문을 남기게 될까? 통영 시내로 접어들자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항구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원에서 긴 시간을 달려온 피곤함이 바닷바람에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차창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와, 공기가 다르네. 역시 바다는 달라. 그러게요. 바닷내음이 확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대꾸하자 장모님은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을 지으며 연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얼굴 옆선을 스치는데 순간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짐을 내리는데 장인어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현수야, 나 지인들이 근처에 낚시를 왔다고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 다녀오시죠, 아버님. 저희는 숙소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장인은 반갑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갔고 숙소에는 저와 장모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흐르자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현수, 이 짐은 내가 정리할게. 넌 좀 쉬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방 안에 들어서자 하얀 커튼 사이로 바닷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풀어놓는데 장모님이 의자 위에 올라 선반 위 물건을 정리하려다 균형을 잃고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 큰일 날 뻔했네. 장모님 위험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급히 다가서자 장모님은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내려와 손으로 치마를 가볍게 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씨는 참 듬직하네. 아내가 의지할 만하겠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현수 씨라고 부르시면 조금 어색합니다. 순간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현수라고 부를까? 나도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 이름을 바로 부르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듯한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잠시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커튼을 살짝 걷고 바깥 풍경을 감상하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장모님의 옆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곡선, 짧은 스커트 아래 살짝 드러난 허벅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시선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창가를 때리는 동안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며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숙소 창가에 서서 바라보던 장모님은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현수야, 이런 풍경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아. 마음이 탁 트이는구나. 그러게요. 정말 멋집니다. 사진으로 담아도 이 느낌은 다 못 담겠네요. 숙소 주인이 추천해준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었는데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메뉴판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나는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 현수가 골라주면 좋겠다. 통영 오면 다들 굴찜이나 멍게 비빔밥을 먹는다던데요. 그걸로 할까요? 좋아. 내가 고르는 건 다 믿음직스러워. 음식이 나오고 막걸리 한 병이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장모님은 잔을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나도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왔네.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도 참 고맙네, 현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소리에는 낮과는 또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신 장모님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근히 올라오는 기운에 저도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너머로 갈매기가 울고 파도 소리가 식당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 나도 이런 여행은 오랜만이야. 원래는 너희 장인만 있었으면 나는 아마 올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러셨군요. 아직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게 가끔은 낯설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수 내 또래의 친구들이랑도 큰 차이가 없으니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모라는 경계가 있었지만 또래라는 말이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어둑한 푸른빛이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펜션 불빛이 따뜻하게 비춰오는 순간 장모님은 가볍게 제 팔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길이 조금 어두우니까 혹시 모르잖아. 네, 조심하시죠.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장모님의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묘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은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흰 블라우스가 은은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참 좋네. 그런데 조금 외롭기도 하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은 울림이었지만 제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무언가가 방 안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낮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숙소 주변은 파도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창가에 서서 커튼을 젖히고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수야, 밤바다는 더 외롭네. 괜히 마음이 허해져. 저는 말없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은 그걸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끝이 제 손등에 스치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돼. 숙소는 방 2개였지만 장인은 여전히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밤, 이곳엔 저와 장모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작은 웃음을 흘리며 제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복잡했어. 내가 사위라 그런지 아니면 그냥 한 남자라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던 그녀의 긴 머리칼이 제 어깨에 스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모님께 시선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가까워졌고 작은 침묵 속에서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그 속삭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서자 장모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풍만한 곡선이 가슴 앞에서 고스란히 느껴졌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두 손은 서로 닿지 않았지만 온몸은 이미 불꽃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떨리는 숨결이 귓가에 스치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낮은 독백이 들렸습니다. 안 돼, 그런데 너무 좋아. 그 한마디가 모든 금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은 파도 소리와 함께 더 깊은 어둠에 잠겼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떨림과 긴장만으로도 충분히 은밀하고 치명적인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저녁 늦게까지 장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숙소지만 오히려 두 사람만의 시간이 고요히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긴 웨이브 머리를 뒤로 넘기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볍게 걸친 블라우스는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짧은 스커트 자락은
앉은 자세에 따라 허벅지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몸매는 탐스럽고 풍만했습니다. 볼륨감 있는 가슴선은 얇은 천 너머로도 선명했고 가지런히 모인 두 다리는 은근한 긴장을 머금은 듯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어느새 눈길이 자꾸만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장모가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망설임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열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까이 다가가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순간 따뜻해졌고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장모는 미약한 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듯 조심스레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짧게 입술이 포개졌고 장모의 몸이 순간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눈을 감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스커트 자락이 서서히 밀려 올라가며 드러나는 허벅지는 차갑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손끝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 그녀의 내적 고백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커튼 너머로 희미한 불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은밀한 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갈망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짧은 입맞춤으로 시작된 순간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닿은 체온은 점점 더 뜨겁게 번져갔고 숨소리는 서로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는 눈을 감은 채 미묘하게 몸을 뒤틀며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떨리던 어깨는 곧 저에게 완전히 기대었고 부드럽게 흘러내린 블라우스 사이로 풍만한 선이 숨막히듯 드러났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은 이미 무너진 선처럼 흘러내려 탄력 있는 허벅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내적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고 모든 이성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커튼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갈망에 휩싸여 숨이 얽히고 체온이 합쳐지는 순간을 거침없이 맞이했습니다. 은유처럼 번져간 그 시간이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저를 휘감았습니다. 장모는 억눌린 듯 작은 신음을 흘렸고 두 손으로 제 등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떨림은 한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갈증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갈망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몸과 마음은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너무 좋아. 조금만 더 세게. 그녀의 내적 속삭임이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목소리 속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순간의 뜨거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후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늦은 밤의 고요가 이어지고 있었고 장인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방 안 공기는 아직도 뜨겁게 식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시간의 절정은 그렇게 끝났고 남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흔적과 깊은 혼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남아있는 채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먼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문득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장모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녀가 낮게 흘린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후회와 동시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이 낯선 여행지라는 사실이 그제야 다시 실감났습니다. 통영의 새벽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수 씨, 그녀가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부른 것이 단순히 이름을 부른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마음을 담은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멀리서 장인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현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밤새 우리가 나눈 순간들이 들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장모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흔적과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와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선명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이 들어오는 기척이 현실로 다가오며 긴장과 혼란은 다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장인은 밤새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피곤하다며 웃었습니다. 저와 장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통영에서 공수한 신선한 생선과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지만 제 입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장모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고개를 숙이고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현수야, 더 먹어. 장모의 목소리가 평범하게 들렸지만 저의 귀에는 유난히 부드럽고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 앞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을 그 말투에 저 역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난 후 장인은 피곤하다며 잠시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곧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또다시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비치며 그녀의 옆모습을 환하게 드러냈습니다. 반팔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팔선과 짧은 스커트 끝자락은 평범한 일상복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풍만한 곡선은 어젯밤 그대로 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무심한 척 서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왜요? 짧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하며 괜히 컵 하나를 들어 물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좁은 부엌 안에서 우리 사이의 간격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장모는 다시 설거지에 시선을 돌렸지만 어깨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흔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기류였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현수 씨, 그녀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피할 수 없는 끌림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장인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다시 제자리에 서서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우리 둘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여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의 햇살은 창가로 깊이 스며들며 거실과 부엌을 고요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와 장모만이 그 고요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장모는 행주를 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그 곡선은 눈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풍만한 가슴선은 반팔 블라우스 안에서 은근히 드러나 있었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끌리듯 그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들며 순간적으로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현수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조용히 속삭였지만 목소리 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향해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격은 손끝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지만 곧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너져 내릴 듯 간절했고 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에 선 채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부드러운 채취가 가까이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장모는 더 이상 저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그녀의 속삭임은 멈추려는 의지와 멈출 수 없는 갈망이 교차하는 독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더욱 깊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며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모의 몸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얇은 천을 넘어 실루엣을 그렸고 잘 관리된 허리와 허벅지의 곡선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감으며 제게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 따스함 속에서 숨을 고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부엌의 고요는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떨리는 손끝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외로움이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아,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좋아. 말끝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절정의 순간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지만 깊은 숨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젯밤과는 또 다른 한낮의 은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짧고 강렬했던 숨결이 가라앉자 부엌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림과 여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 사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모는 부드럽게 몸을 떼어내며 행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장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현실이 우리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장모는 급히 물을 틀어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 스커트 사이로 드러나는 허벅지 곡선은 여전히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계속해서 장모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잠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멈추고 싶은 의지와 다시는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듯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그 순간 장인의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돌렸고 숨을 죽였습니다. 장인은 졸린 얼굴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부지런들 하구먼. 은주도 그렇고 현수 자네도 덕분에 참 든든해. 그 말에 장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애써 평정심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말소리조차 우리 두 사람에게는 묘한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통영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의 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